자, 이제 앞쪽에서는요, 그 비배 관리하고 이제 재배 측면을 봤는데, 이제 지금 시기 또 5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병해충 부분하고 이제 맞닿으니까요. 그 병해충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아까 이제 앞전에 복숭아 순나방 때문에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 이제 봄에 순나방 때문에 이제 농사를 못 짓겠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뒤에도 다루겠습니다만은 복숭아가 순나방이 알 나면 한 150개 나는 거잖아요. 100에서 150개 나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다 100개씩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했으면 지금은 뭐 말을 못할 정도로 심각해야 되는데 나오는데 나오고 안 나오는데 안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올 봄에 4월 초에 영하 막 6도 7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때 좀 일찍 부화해서 걔들이 다 동사를 했는지 뭐 누가 이제 지나간 얘기로 새가 다 잡아먹었는지 하여튼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우리 영동에 그 갈색여치 나오잖아요. 설계리 쪽 이제 영동대학교 그쪽으로 갈색여치가 많이 나올 때는 막 차가 다니면 막 찍찍찍 이렇게 터져 죽을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개들이 야산으로 가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다 부화를 하면 그 이듬해는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고 지금 이렇거든요. 순나방도 작년에 어쨌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거 또 그 염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순이 막 다 먹어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심해야 되는데 먹은 것도 있고 아직 뭐 양호한 데도 있고 좀 그런 거 봐서는 그렇게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덜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작년 태풍 많이 왔죠. 태풍 많이 오면 비 많이 오고 구름 많이 끼죠. 수확기 때. 그러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이 안 도와줬어요. 생산량은 많고 복숭아 품질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년 가격이 안 좋았던 거고 태풍 오니까 공중 습도 높죠. 그런데 여기다 막 영양제를 많이 치신 분들이 작년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전문의 문의병 얘기할 때 막 그 얼룩얼룩 하잖아요, 그죠? 그게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상에 올렸는데 이게 이제 막 얼룩얼룩 하니까 이제 빠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가 편 들을 수도 없고 도매시장 편 들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 영양제를 무지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과원이 다 곰팡이병 같이 막 꽉 쩔은 데다가 비 많이 왔죠. 태풍 많이 오죠. 이런 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좋으라고 복숭아에 영양제를 친 것이 오히려 이제 해가 됐던 거예요. 그런 해에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동계 방제가 좀 철저히 하지 못한 분들은 또 이제 피해로 이어지고 이렇게 했죠. 작년 비가 많이 오면 이런 날은 아무래도 햇빛이 안 좋으니까 비가 오면 여러분들 이게 새카맣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소나 이런 것들 추비를 덜 주셔야 되는데 반대로 생육이 저하가 되니까 오히려 비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도장하죠. 도장하니까 햇빛을 가뜩이나 이제 일조량이 부족한데 햇빛깔이죠. 그럼 거기다 영양제 치죠.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해는 습도가 높은 해는 시비를 줄이고 영양제를 줄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뭐 항상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보약 같은 친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충도 또 병원균도 궁극적인 목적은 자손을 번성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어디에서 월동을 하냐? 가지에서 월동을 합니다. 가지에서 월동을 해야 잎이 전개되면 거기에 붙고 과일이 크면 거기에 붙어서 다른 데로 전파를 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제 뿌리에도 있어보고 밑둥에도 있어보고 다 있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가지에서 월동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가지에서 월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에 그럼 방제를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낙엽 지고 나서 이듬해 꽃 피기 전까지입니다. 이때는 직접적으로 가지에 살포를 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철저하게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올해 진딧물 많죠. 올해 진딧물이 많은데 실험을 해봤어요. 질소질 비료가 적은 복숭아 나무에다가 진딧물을 붙여보고 질소가 많은 이 도장한 나무에다 질소를 접종을 해보면요, 질소에 접종한 나무에 진딧물이 무지 많이 붙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얘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냐? 질소질이 많은 데에 양분을 빠는 것이 자손을 훨씬 더 많이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농약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농사를 져야 되겠죠. 병해충 피해를 줄이려면. 자, 보세요. 자손의 번성에 유리하고 본능적으로 농약이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일단 얘들이 붙으면 뒤에 흡집을 해가지고 말죠, 그죠? 말면 약이 안 들어오고. 올해 진딧물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병해충을 말씀드릴 때, 자, 무슨 약을 어떻게 쳐라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있잖아. 질소 과용 금지하고 영양제 추비 과잉하지 말기. 도장해서 키우지 않도록 하는 거가 병해충 방제의 원리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무슨 약을 어떻게 쳐라 이런 것보다도 일단 약이 잘 들어가게끔 하려면은 도장지지 않게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 햇볕이 나무 아래까지 잘 들도록. 어떤 데 가면 막 깜깜해요. 너무 막 밀식이 돼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공병 말고는 다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곰팡이병은 바람 안 들고 햇빛 안 들고 오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장을 나가보면 지금도 이제 봉지를 싸고 적과를 마친데도 지금 말라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잿빛무늬병하고 천공이 같이 온 것도 있고 가지 천공도 있고 뭐 이래요. 그 방법 없습니다. 잘라내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아까워서 못 자른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죠. 말라 죽은 가지는 무조건 절단한다 해서 태울 수 있으면 태우고 매몰할 수 있으면 매몰하고. 자, 이런 밭인데요. 어떤 데는 이런 데 가보면 여기 햇빛이 전혀 없어요. 다 그늘입니다. 자, 하늘에서 누워서 보면 하늘이 보여야 되고 땅에까지 햇빛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이건 이제 곰팡이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지에서 월동을 해요. 그래서 꽃에 붙고 잎이 전개되면 잎을 떨어뜨려서 다른 데로 또 전파하고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손 번성에 유리하고 옛날에는 자기도 이제 뿌리에도 있어봤고 땅에도 있어봤고 봉지에도 있어보고 다 있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 가지에서 있어 보니까 여기가 가장 생존에도 유리하고 자손 번성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가지에 있는 겁니다. 자, 요 가지에 병행균이 쭉 붙어 있는 데다가 동계방제가 들어가야지 이 가지까지 코팅이 되지 잎이 나오고 뭐 꽃이 나오고 이러면 여기가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가장 월동 처에까지 약이 달 수 있도록 동계박제를 충분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꽃 피기 전에 늦게까지, 그 다음 꽃 피고 나서 바로 동계박제가 들어가면 훨씬 병충의 발생이 적다라는 거죠. 자, 잿빛무늬병입니다. 꽃에도 오고 가지에도 오고요. 과일에도 오고. 자, 그런데 지금 육아기 때에 피해를 주는 거는 천공하고 흰가루병이에요. 그죠? 나머지 곰팡이병은 왜 안 올까요? 얘들이. 희한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병은 곰팡이병인데 곰팡이병에서 다시 들어가면 흰가루병이 아니고서는 죄다 이렇게 당이 오를 때 병이 옵니다. 탄저병이 됐든 전문이병이 됐든 그 다음에 뭐 다른 곰팡이병들이.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나무도 자식을 번성시켜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뭐예요? 나무로 치면 씨입니다. 육아기 때는 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복숭아 내에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항균 물질이 항균 당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버티고 있느냐? 씨가 완성될 때까지 버텨주는 거예요. 버티고 있다가 자, 우리가 사람은 과육을 취하지만
복숭아 입장에서는 과일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씨가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니까 씨를 만들고 나서 이 성분을 줄여요.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을 줄이면 여기에 곰팡이가 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자손을 퍼뜨리고 복숭아도 자손을 퍼뜨리고, 이게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이 복숭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흰가루병이 많이 지금 발생이 돼서 그 흰가루병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곰팡이병은 요 성분 때문에 육아기 때는 병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곰팡이병이죠. 지금 이렇게 있어도 절단만이 방법이에요. 여기다 뭐 어떤 분은 약을 쳐서 정지를 시킨다 그러는데 치료약 쳐도 안 됩니다. 예, 늦어요. 무조건 절단해서 태우든지 매몰하든지. 예. 자, 여기는 이제 뭐 보통 곰팡이가 붙으면 2차적으로 이제 세균성이 같이 붙죠. 그죠? 그래서 이 가지가 빼짝 말랐을 때 어떤 분이 갖고 오셔요. 근데 처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완전 미라가 돼서 말라 비틀어져서 갖고 오시면 저희 분리동정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잘라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막 이 곰팡이병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것도 뭐 개화기 강우가 다습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잘 들어오지 않을 때, 그 다음 병든 과실 다 뭐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배적 측면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전용 약제를 쓰시는 수밖에 없죠. 자, 올해 이거 많습니다. 흰가루병이에요. 흰가루병인데, 흰가루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기 때 와요. 6월 중순까지 들어옵니다. 한 6월 한 15일, 20일까지 들어올 건데 지금 발생된 거는 방법이 없어요. 따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잿빛 무늬병 약하고 순나방 약은요,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약 자체가. 그건 두 가지예요. 농약회사에서 볼 땐 돈이 되는 거고요. 아직도 정확히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이 약도 섞어보고 저 약도 섞어보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에 등록되어 있는 흰가루 약은요, 맘모스라는 약하고 제가 알기로 쾌지나라는 약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게 들어왔는데 얘 약을 안 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곰팡이 약하고 좀 이렇게 치시면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전용 약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얘가 좀 유난히 좀 많은 거가, 바람이 좀 많이 불었고 밤 기온하고 낮 기온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밤에 일하려면 선선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이제 재배적 측면에서 방지하는 방법은 얘가 찔레꽃이 이 매개가 되거든요. 혹시 주위에, 과원 주위에 찔레꽃이 있으면 좀 제거하면 얘는 좀 일정 부분 방제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병해가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균성 구멍병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세균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특히 어디에? 과일에 많이 찍히는데, 과일에 찍힌 건 방법 없어요. 더 답답한 거는 적과를 끝냈는데 세균이 붙은 거예요. 적과를 안 끝냈으면 적과하면서 이제 골라내면 되는데, 이미 적과를 다 끝내놓고 봉지 작업하려고 딱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찍힌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많아요, 올해. 근데 그러면 농사를 잘 짓고 병충해 방제를 잘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실수를 했냐 보니까 이게 금년이에요. 바람이 많이 불었고 세게 오랫동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겼다가 바람이 계속 불고, 바람 불고 얘도 이 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뭐 과원을 조성하거나 이런 분들 중에 강가, 맨날 강이 많이 부는 데가 있어요, 바람이. 그런 데는 이 천공병 방제 대책을 좀 세우셔서 뭐 방풍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목을 심는다든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심어놓고 매일 이러면 이거 복숭아 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심지 말아야 할 곳에는 복숭아 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이 낀다든지 바람이 항상 찬다든지 아니면 뭐 햇빛 11시에 들어왔다가 2시면 뭐 햇빛 나간다든지 이런 데는 안 되죠, 복숭아가. 자, 그래서 이제 총국병은 또 이 방제가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영동에서 복숭아 방제를 총국병을 잘 하시는 분이
옥천이나 뭐 충주나 이런 데다 그 약을 소개시켜 주면요, 그 약이 안 듣습니다. 이게 변이가 생기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 이겁니다. 자, 옥시마신 같은 거를 요 시험장에서는 잘 써서 들었는데 시험장이 아닌 다른 읍면으로 가면 방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공병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기 지인한테 물어봐요. 아, 친구야, 나는 지금 천공병에 안 잡혀가지고 고생하는데 무슨 약을 썼으면 좋겠냐.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난 요번에 무슨 마이신으로 잡았어. 써보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서운해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좋은 약을 좀 소개시켜주지 효과도 없는 약 줬다고. 효과가 없는 약을 준 게 아니라 이것처럼 요 어떤 지역에서는 듣고 어떤 지역은 같은 약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공병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방법 없습니다. 얘도 동계약제 철저히 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같은 내용이죠. 예. 자, 여기 잘 듣고 잘 듣고 잘 듣고 안 듣고, 여기는 거의 잘 듣고 거의 안 듣고, 예, 이겁니다. 천공병은 이렇다는 거예요. 같은 그거고요. 자, 세균성 구명권 똑같아요. 질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도저히 천공병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러면 수확 후에 보로덱 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듬해 동계박제 철저히 하고, 그 다음 봉지 일찍 쌓고 바람 불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바람이 부는데 또 세게 합니다. 그럼 상처가 다 올라오죠. 예.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죠. 예. 자, 이건 천공이고 이거는 노린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노린재, 이따 뒤에도 이제 노린재가 잠깐 나오는데, 얘들이 어린 잎이 전개되기 전에도 보통 구멍에 뚫려 나와요. 자, 요거는 장립노린재인데요. 장립노린재는 요 꽃 아니면 잎 요 눈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이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나오자마자 얘를 찍어요. 근데 잎이 전개되면 이미 구멍에 빵빵빵빵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어린 잎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천공병 약을 치실 게 아니라, 구멍이 나도 두 가지입니다. 천공병은 전 엽에 다 천공병이 붙고, 이렇게 입자루 위쪽으로 많이 붙으면 요거는 노린재 피해예요. 노린재 약을 치셔야 됩니다. 예. 같은 구멍인데 자, 반을 접으셔갖고 입자루 쪽에 나오면 노린재입니다. 장립노린재요. 자, 그러면 이 천공병이 걸리면 이게 피해를 봐가지고 구멍이 뚫렸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균이 붙으면요, 이 나무에서 저항물질이 나와가지고 싸워요. 우리 이제 면역세포가 싸우듯이 싸워서 이 잎이 나는 그 세균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붙은 세균을 떨궈내기 위해서 스스로 구멍을 뚫고서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은요. 이거는 노린재. 자, 어린 잎을 뚫었던 것이 성엽이 되면서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고리를 그리죠. 세균과 싸움에 져서 스스로 죽어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세균의 특징입니다. 세균병에. 이거는 뭘까요? 이건 열점박이 잎벌레. 이거는 무당벌레 같이 생겼는데 무당벌레가 아니고요. 등에 이 점이 10개예요. 이제 산에 혹시 복숭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찍죠. 뭐 어떤 형태도 없고, 뭐 입자루를 찍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뭐 대중 없어요. 이거는 열점박 잎벌레. 그다음 요거는요, 뭐 다 아시죠? 예. 이거를 지금도 이제 신규로 복숭아 농사 하시는 분이 하얀 가루 같은 게 묻어있다, 이걸 깍지벌레라고 지금 깍지벌레 약을 치거든요. 깍지벌레 약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뭐 너무 흔하잖아요. 갈색날개 매매충. 예. 이거는 이제 5월달, 6월달 약충 때 하얀 솜털 같은 거 날라다닐 때 그때 이제 방제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 나무좀입니다. 아까 이제 그 포도나무, 이제 포도 작목에서 이제 복숭아로 들어와서 한 3, 4년 지나면 시름시름 앓게 되면 이 나무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눈이 어둡거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기를 못 찾아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드리는데,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밭도 나무좀 피해를 받지만 근본적인 거는 물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끼니까 나무가 시름시름 앓다가니까 알코올 냄새가 나거든요. 그 알코올 냄새를 맡고 나무좀이 들어왔는데, 나무좀은 알다시피 눈이 없습니다. 눈이 태화됐어요.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나무 좀이 왔다 이러면 내 밭 어딘가에 지금 건강하지 못한 나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다 나무 좀이에요. 이거. 나무 좀은 굉장히 작습니다. 한 2, 3mm 정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찾기가 힘들어요. 보기는 이제 요런데 이제 좀 작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 좀이 두르면 이렇게 되면 나무가 거의 이제 고사하고요. 이제 한두 개 두를 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주사기로 저도 찔러보고 또 이제 이쑤시개에 실바코를 묻혀서 꽂아보기도 하는데 일단 나무가 들어가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살아나는 경우는 여기 이제 아까 수지를 밀고 나오고요. 수지를 못 밀고 나오면 거의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봄에 4월 달이 이렇게 되면 최고 기온이 20도 정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나무 좀이 올 수 있겠다 싶으면 밑둥치에다가 그때 이제 잘못하면 꽃이 피는 시기잖아요, 그죠? 꽃 필 때 약 치면 안 되니까 밑둥에만 이제 등짐 지는 거로 이렇게 살충제를 좀 쳐주시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주사기를 꽂으면 방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사기를 사러 가니까 주사기 줘요, 안 줘요? 주사기 안 줘요. 마약 맞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이만한 사연이 있어 제가 주사기가 필요한데 이거를 좀 줬으면 좋겠다니까 인적 사항을 적고 그냥 줍니다. 주사기를. 요거는 줘요. 요거는 주는데 이 침은 안 줍니다. 걔들이. 이제 약사분들이 요거 혹시 그거 할까봐 안 줘요. 그래서 약을 이제 찔러 보면 약이 안 들어가요. 약을 찔러면 약간 수지가 요 주사기 구멍을 막아서 안 되고 누르면서 그러니까 눌러서 약을 넣으면서 수지가 들어오지 않게끔 해야 하는데 해보면 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이론은 그런데 실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그 녹말 이쑤시개 또 그 대나무 이쑤시개 말고 옛날 이렇게 담그면 물이 흡수되는 이쑤시개 있어요. 그거를 실바코에다 담아가지고 꽂아 놔서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 놔서 나무가 살면 좋고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주사기로 찌른다는 건 제가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죠. 노린재가 이제 아까도 이게 천공인지 그 다음에 이제 노린재인지 순나방인지 사실은 헷갈립니다. 이거 한번 찍어 놓으면. 그래서 얘를 칼로 이렇게 삐져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노린재가 올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린재가 이렇게 한번 찍으면 요 세포가 죽어서 이 부위가 이제 성장을 못 하죠. 다른 부위는 성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풍선에다가 손가락으로 찌른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함몰이 되고요. 그죠? 이건 천공이고요. 자, 근데 노린재가 이 장립 노린재가 옛날엔 많지 않았죠. 이거 많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요게 많아진 이유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초생재배가 많아지면서 이게 같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초생재배를 하면서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오면서 이게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노린재는요 다 성충으로 월동을 하거나 이러는데 얘는 알로 월동을 합니다. 눈에 알을 낳고 깨어나자마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전개될 때 보니까 이미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죠. 그다음 요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분들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잡겠다고 이제 방제를 한다든가 뭐 그 트랩을 달고 이러잖아요. 요거는 복숭아에 큰 피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초기에 이렇게 입자루 쪽으로 찍으면 이건 노린재, 그 다음 전체를 골고루 찍으면 이거는 천공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거가 갈색날개. 얘는 한 번 나와요. 얘는 3번 나와요. 얘는 2번 나와요. 그래서 노린재 노린재 특성을 얘기할 때 1에서 3에 나온다는 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 놈은 1번, 요 놈은 3번, 요 놈은 2번. 근데 이 노린재도 자손 번식을 위해서 사실은 과육을 찍는 게 아니라 씨를 뚫는 거예요. 근데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놈 때문에 죽을 맛이지만 사실은 얘들도 죽을 맛입니다. 왜?
씨를 뚫어서 배를 그 안에 걸 빨아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위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뚫어도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빨대가. 노린재 빨대가 두 개거든요. 한번 뚫는 빨대, 빠는 빨대. 얘를 길게 넣어도 과육이 안 가. 그러니까 계속 찌르는 겁니다. 네. 근데 얘는 이제 특징이 5월달, 4월달에 날라왔다가 또 이제 수확기 때 또 날라오는데 얘들은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한번 나갔다 또 들어오고 이래요. 근데 지금 이 노린재를 방제할 수 있는 약은 최여름을 못 갑니다. 내 밭에 노린재가 많으면 내가 수확을 예를 들어서 2주에 걸쳐서 하잖아요. 2주에 걸쳐서 하는데 수확기 때 노린재가 또 왔어요. 그럼 약을 한번 치고 수확기 또 약을 또 쳐야 돼요. 왜? 열흘 이상을 못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숭아 밭에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 숫기가. 그래서 노린재가 요즘에 피해가 좀 많습니다. 뭐 접촉독으로 해서 뭐 새로 날아오는 노린재는 효과가 없으니까 한 7일 간격으로 피해가 많고 얘가 또 내 밭에 들어왔다가 또 산으로 갔다가 이런 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혹시 내 과원이 좀 산속에 있으면 좀 산까지 이렇게 좀 넓게 약을 좀 쳐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린재 특징은 뱀도 겨울에는 활동을 못하죠. 노린재도 겨울일 때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쳐라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어쨌든지 간에 근데 노린재는 비가 와도 막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좀 추울 때 치면 유리할 거는 같습니다. 활동을 아무래도 들뜨니까요.